로또 그러니까 줍줍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로또를 사는 게 낫다니까? 약간 말해주세요. 진정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까지 부적격 당첨이 나오거든요. 많이 높네요. 일단은 부적격이 상당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릴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로 돈 버는 게 좋은 유튜버 전략 중독 300억씨 강승효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자마자 바로 또 집 정리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언니 집 좋으시던데? 제 집이 아니니까요. 전세 대출로 살고 있으니까.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던데요? 깨끗하진 않았는데요? 지원 씨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집이겠죠. 제 집이 없다는 게 이사 다닐 때도 너무 힘들고 진짜 이사만큼 큰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사 많이 다녔었어요. 저는 이사하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진짜로 이사 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근데 되게 힙하다. 나 이사하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집을 갖고 싶고 또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이런 꿈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 청년들이 점점 내 집 마련 꿈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집값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주택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55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55만 명이네. 언니 이거 개편된 거 알았어요? 청약? 어떤 게 개편? 그거 완전 난리였어요. 저도 그때 그냥 청약 깨려고 했었거든요. 월 납입금 뭐 인정 금액이 변경되고 월에 25만 원 이상 안 넣으면 의미가 없다. 안 깼어요? 네,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안 깼구나. 오늘 얘기 들어보고 깰지 말지 결정하겠어요. 주택 청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신축 뭐 분양받는 거다. 얼마 넣어야 한다. 저는 그냥 청약 통장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 갖고는 계시고? 네. 언제 그것도 엄마가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엄마가 등장.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오늘 주택 청약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첨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청약 전문가이신 권소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소혁입니다. 분양소장으로 건설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학 박사이기도 하고 주택 청약의 정석이라는 청약 제도를 정리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청약 해지하는 이런 분들을 또 부르는 또 말이 있다고 하는데, 청약 제도 뭐 폭에 따라 청구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기 많은 데는 또 분양가가 또 비싸죠. 아무래도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싸게 사는 데는 경쟁률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막 몇만 명대 1 막 이래요. 로또 그러니까 줍줍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10억 싸게 사는 데는 어차피 사람 엄청 몰려서 나는 안 될 거고 차라리 진짜 로또를 사는 게 낫다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요? 말해주세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으셨어. 아니 싸게 진정해. 주택 청약에 이제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통장만 있으면 어느 청약이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부금, 저축, 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통합이 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젊은 분들은 또 청년 드림 통장이 나왔죠, 새로. 그래서 19세에서 34세이면서 전년도 기준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 무주택일 때는 가입이 가능한데 이 드림 통장은 최대 4.5%까지 금리를 주니까 무조건 해야겠네요. 예, 그거는 가입을 해 놓는 게 무조건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환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으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면. 근데 그러면은 5천 이하이신 분들이 소득이 나중에 오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입 조건이 매년 체크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가입 조건인 거죠. 이름이 청년? 청년 드림 청약 통장. 저 이걸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예.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원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그건 것 바뀐 같아요. 거예요. 뭘 기존에 우대형이 가입돼 있으셨으면 아마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청약 종합저축이면 이제 전환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격이 미달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양 소장하면서 그 동안에 보면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까지 부적격 당첨이 나오거든요. 많이 높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송파 쪽에서 분양을 할 때였는데 30대인 분들이 당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없는데 봤더니 무주택 기간을 만점으로 든 거예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만점인데 나는 15년 이상은 집이 없었지. 난 집이 없으니까 아기 때부터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나 혼인 신고일 중에 빠른 날부터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예를 들어서 33살인데 결혼 안 했다. 그러면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는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결혼을 일찍 하시면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22살에 결혼했다. 그럼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 인정. 네.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엄청 유리한 유리하죠. 거예요. 무주택 기간이 빨리 계산이 되니까. 주변에서는 청약하면 좋다고 청약을 벌컥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간혹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충분히 이제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일단은 여기 좋다고 하니까 일단 청약을 해라. 여기 좋으니까 무조건 넣어봐 이렇게 하시면 많잖아요. 그래 나도 유튜브에 많다고요. 벌컥 당첨됐는데 우야노 막 이렇게 썸네일. 우리 사회초년생 또는 뭐 이제 막 집을 구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분양가하고 이제 약정 조건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모집 공고문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그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청약을 거기서 하시게 되는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모집 공고문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평형별, 타입별로 이제 분양가도 나와 있고 계약금은 언제 내고 얼마, 중도금은 또 얼마, 잔금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중도금은 다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걸 사는 거잖아요. 공사 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60% 정도, 6회차로 10%씩 그게 받게 되는데 대출은행을 보통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신용 불량이거나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대출이 거의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출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SR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오 진짜요? 네, 중도금 대출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DSR. 그렇죠. 여기서 잠깐!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해. 한마디로 내가 버는 돈에 비해 얼마나 빚을 많이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야. 만약에 내 친구 한레몬 씨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매달 갚고 있는 돈이 40만 원이라면 레모니의 DSR은 40%가 되는 거지. 이 숫자가 높으면 돈을 빌려주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숫자가 낮으면 갚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돈을 빌려줄 수 있어. DSR이 이제 은행권은 40%, 이제 이금융권은 50%라는 한도가 있어요.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 그만큼 한도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중도금 대출은 적용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잖아요. 2023년 아파트 청약 당첨률이 8.31%였다고 합니다. 서울은 2.5%예요. 이게 진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죽기 전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유형을 잘 공부를 해서 하면 됩니다. 뭐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제 처남인데요. 실제 사례. 예, 실제 사례. 예. 처남이 이제 한 5년 전이었는데 빌라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이제 보증금을 3천만 원, 4천만 원 올려주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집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한테 SOS를 한 거죠. 소득이나 이런 걸 다 보니까 생애 최초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꾸준히 넣어라.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와, 진짜 행복하겠다. 너무 부럽다 처남.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또 하면 되는지 또 얘기를 해주셔야. 일단 뭐 특별공급은 각 요건이 있으니까요.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 중에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청약에서 세대는 주의하실 게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사시면. 근데 부모님하고 따로 사시면 또 부모님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통장이 이제 가입이 6개월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걸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 활동을 해야 돼요.
5개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있거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네, 근로소득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거고 사업소득은 본인이 직접 자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실 경우에 부모님 무주택이시고 3년 이상 모시고 살고 하면 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면 요즘에 사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충족이 되면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에 맞는 다 그게 전형이 있네요. 그렇죠. 그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공급은 사실 특별한 그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청약주택 같은 경우에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이 1순위 요건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가입기간이 24개월 민영주택은 개월수만 채우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를 다 채워야 돼요. 24회차. 가입한 지는 2년 됐는데 돈 한 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럼 안 돼요. 민영주택은 처음에 10만 원 넣었다가 2년 후에 나머지 다 채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세대원 중에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원은 안 돼요. 그 대신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국민주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2만 원씩 몇 달을 넣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차 난 이제 국민주택은 힘들겠구나. 민영으로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금액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치금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내 거주지, 내 주민등록지가 기준이에요. 서울하고 부산은 300만 원, 인천하고 이제 광역시들은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만 채워지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채우면은 더 돈을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넣어도 됩니다. 300만 원씩은 꼭 넣어놔야겠네 진짜. 네. 그러면 가점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가점제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세 가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이에요. 근데 17점이 최고 만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면 만점인데 35점 만점. 무주택 기간도 15년 이상 만점인데 32점 만점. 저희가 직접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점수입니다. 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몇 점이에요? 13점입니다. 지금 무주택 기간이 0점인데 제가 네.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빵점이고요. 그러면 아직 만 30세가 아직 안 네, 되셨군요. 근데 제가 집이 있습니다. 아, 유주택이시구나. 네, 네. 일단 주택이 있으시니까 네. 특별 공급은 안 돼요. 네.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이제 혼인신고를 언젠간 하시겠죠. 네, 네. 하시고 임신을 하시면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실 수 있고. 아. 근데 생애 최초는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탈락. 탈락! 오케이, 질문. 저 그 만약에 쌍둥이를 임신하면 좀 더 쌍둥이를 이득인가요? 임신하면 그렇죠. 2명으로 되니까. 오케이, 쌍둥이 임신은 쌍둥이를 임신하면 다자녀 특별공급도 가능해요. 왜냐면 다자녀가 원래 3명 이상이었는데 2명 이상으로 완화가 됐어요. 아 진짜요? 요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쌍둥이 그래서 가자.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아요. 신혼부부보다. 근데 신혼부부를 해도 이자녀면 가능성이 꽤 괜찮아요. 쌍둥이 임신이면 아주 근접해집니다. 갑자기. 와. 출산을 하면 이전에 특별공급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무부양 4개 중에 하나를 추가로 할 수 있어요. 2개 중복은 안 되는데 어쨌든 특별공급이 원래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많은 기회가 있겠네요 앞으로. 그래요? 나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이시니까 찾아보면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네. 생애 최초로 한번 노려보시고 부모님 혹시 연세가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럼 노부모 부양이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고 계시다가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아빠 젊은. 근데 어차피 그리고 따로 살고 있고. 네. 따로 살면 또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공공 분양이나 민영책 말고도 이제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도 있죠. 청년희망타운이라고 발표는 되는데 아직 공급 사례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시면 돼요. 청년이나 신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대출을 많이 연계가 돼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단점은 이제 면적이 그렇게 큰 평형은 안 나오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뭔가 희망이 조금은 생깁니다. 그렇죠. 희망타운이잖아요. 말 그대로 또 이제 입이 풀리셨어. 전도사님 같으세요. 희망 전도사님. 혼인 특례, 출산 특례 특별 공급 받고 두 번째를 할 때는
그때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택이어야지. 그 처음에 특별 공급 받았는데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팔면 되죠. 요번에 출산특례는 처분 조건이 붙어가지고 아직 안 팔았어도 갑자기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빨리 하면 됩니다. 출산은 근데 이제 만 2세가 안 돼야 돼요. 그 안에 빨리 해야죠. 임신 시점부터. 자, 임신도 가능하니까. 부지런하게. 그럼요. 그 안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두 돌이 지나잖아요. 집중해야 된다. 신생아가 안 돼.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특례잖아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유지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한 10만 원씩 넣다가 청약 이거 안 되는 거다 싶어가지고 안 넣었거든요. 근데 해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예, 칭찬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민영주택을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집공고 전에 금액만 맞추면 되니까. 지금 무주택이시고 하다 그러면 국민주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차가 중요한데 한 회차에 한 번 돈을 넣으면 보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회차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2회차엔 돈이 없어서 2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돈을 넣으면 3회차로 넘어가요. 2회차에 추가가 되지 않아요.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줄이지 말고 차라리 넣지 마라. 돈이 생길 때까지. 만약에 45제곱미터 초과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2만 원을 넣어버리면 25만 원이면 23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불리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넣지 않고 있다가 돈이 생겼을 때 은행에 가요. 예를 들어서 1년간 내가 안 넣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25만 원이라고 치면 12개월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들고 가서 저 회차별로 입금해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2회차부터 안 넣었다. 그럼 2회차 25만 원, 3회차 25만 원. 그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회차별로 금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납입 인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늦어지긴 해요. 그것도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보통 40제곱미터 초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줄이지 말고 차라리 25만 원이 준비되면 25만 원을 한 번에 넣고 나눠서 넣지는 않는 게 좋아요. 언니 지금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25만 원씩 빨리 넣어야 되는 바꿔야죠. 거죠? 근데 만약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돈을 우겨 넣으면 그냥 넣으면 25만 원을 초과해서 넣더라도 한 회차로 인식이 되면 인정은 25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요. 100만 원을 넣어도. 그래서 제가 은행을 꼭 가시라고 한 거예요. 은행 직원 그걸 회차별로 넣어주세요 하면 회차별로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미 지나간 걸 할 수 없고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아니 이게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아예 몰랐어요. 전 지나갔으면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회차로 이렇게 다 됩니다. 만약에 청약통장에 열심히 돈을 넣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3년, 4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통장을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방법이 있는 건가요? 해지를 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장 가입 점수도 리셋이 되고 혜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들어간 금액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해요. 아, 담보로요? 그렇죠. 청약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최근에 바뀐 청년주택 드림 청약 중간에 빼도 된다고.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통장은 인출이 안 돼요. 중간에. 근데 이제 요 드림통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내려고 할 때는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일회용이기 때문에 청약의 기능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대출 때문에 그래요. 청약 드림통장과 연계된 대출이 준공 때 저금리로 대출이 되는데 1년 이상 가입 유지돼야 되고 1,000만 원 이상 들어있어야 저금리 대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해지를 해버리면 대출 못 받아요. 절대 해지하지 마요, 절대.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유지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금 넣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아니 근데 당첨됐다고 신나가지고 해지해야지 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이 하는 종합저축은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요것만 청년 드림 통장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택 청약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이렇게 엄청 복잡하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주택 청약하면 내 주위에 된 사람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의 그 조건을 알고 내 지금 사정을 알고 하면은 또 다른 전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신뢰감이 가는 게 처남의 사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은 사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죠. 많은 돈도 들어가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돈이 있어서 뭐 매매나 경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청약 제도라는 게 사실 가장 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 걸 공부를 좀 하시고 당첨이 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이팅!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